안녕하세요. 분석왕 김프로TV의 김프로입니다. 오늘은 현재 발매 중인 승무패 20회차 최종편 해외 축구 WRC 예선 및 네이션스 리그 총 5경기 분석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영상 보시기 직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슬로바키아는 안정적인 수비 조직력을 바탕으로 한 경기 운영이 강점인 팀입니다. 슈크리니아르가 수비진을 이끌며 중원에서는 로보트카가 패스 플레이를 조율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는 수비적으로 단단한 모습을 보이며 실점을 최소화하는 경향이 있으며 공격에서는 보직니크와 하라슬린이 득점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공격 전개 속도가 다소 느려 득점력이 아쉬운 경우가 많으며 강한 압박을 받으면 빌드업 과정에서 실수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슬로베니아는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전력이 향상되고 있는 팀으로 유럽 무대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전방 공격수인 세슈코가 강한 피지컬과 득점력으로 팀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측면에서는 일리치치가 창의적인 플레이를 펼치며 공격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수비에서는 얀 오블락이 골문을 지키며 팀의 안정감을 높여주고 있으며 단단한 수비 조직력을 바탕으로 실점을 최소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원정 경기에서는 공격이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두 팀 모두 수비적인 경기 운영을 펼칠 가능성이 높으며 팽팽한 접전이 예상됩니다. 슬로바키아는 점유율을 높이며 안정적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려 할 것이고 슬로베니아는 세트피스와 역습을 활용해 득점을 노릴 가능성이 큽니다. 슬로베니아 승을 추천드립니다. 네덜란드는 최근 몇 년간 강력한 스쿼드를 유지하며 유럽 내에서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후방에서는 판 다이크가 중심을 잡고 있으며 아케와 더 용 같은 선수들이 안정적인 수비와 빌드업을 지원합니다. 중원에서는 프랭키 더 용이 경기 조율을 담당하며 하위 측면에서 강한 돌파력을 자랑하는 가크포와 시몬스가 공격을 주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공격진에서 마무리 능력이 다소 기복을 보일 수 있으며 상대의 강한 압박을 받을 경우 빌드업 과정에서 실수가 나올 위험도 존재합니다. 스페인은 전통적인 점유율 축구를 유지하면서도 빠른 패스 플레이와 압박을 활용한 경기 운영을 선호하는 팀입니다. 최근 경기에서도 페드리와 가비 같은 젊은 미드필더들이 중원을 장악하며 경기 흐름을 조율하고 있으며 공격에서는 모라타와 윌리엄스 같은 선수들이 득점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전방에서 결정력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며 강한 수비를 상대할 때 득점 기회를 만들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경기는 점유율을 중시하는 두 팀의 맞대결로 중원 싸움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네덜란드는 강한 수비를 기반으로 빠른 전환을 시도할 것이고 스페인은 점유율을 높이며 경기를 지배하려 할 것입니다. 스페인 승을 추천드립니다. 크로아티아는 경험 많은 선수들을 중심으로 유기적인 패스 플레이와 중원 장악력을 앞세운 경기 운영을 펼치는 팀입니다. 루카 모드리치가 여전히 중원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며 브로조비치와 코바시치가 이를 지원하며 안정적인 빌드업을 제공합니다. 측면에서는 페리시치가 공격 기회를 창출하며 전방에서는 크라마리치가 마무리를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 경기에서 득점력이 다소 저조한 모습을 보이며 상대가 강한 압박을 가할 경우 경기 운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프랑스는 여전히 유럽 최고의 전력을 보유한 팀으로 강력한 스쿼드를 바탕으로 한 빠른 역습과 개개인의 압도적인 기량이 특징입니다. 음바페가 최전방에서 빠른 돌파와 슈팅 능력으로 상대 수비진을 위협할 것이며 그리즈만이 중원과 공격을 연결하는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큽니다. 수비에서는 바란과 우파메카노가 중심을 잡고 있으며 캉테와 추아메니 같은 미드필더들이 중원에서 강한 압박과 패스 차단 능력을 보여줄 것입니다. 다만 원정 경기에서 가끔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있어 수비 실수로 실점을 허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번 경기는 크로아티아가 점유율을 높이며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시도하겠지만 프랑스의 빠른 역습과 강한 개인 기량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크로아티아는 중원에서 프랑스의 압박을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프랑스는 공격진의 속도를 활용해 크로아티아 수비진을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프랑스 승을 추천드립니다. 덴마크는 강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탄탄한 수비와 빠른 역습을 활용하는 팀입니다. 수비에서는 크리스텐센과 키예르가 중심을 잡으며 골키퍼 슈마이켈이 안정감을 더해줍니다. 중원에서는 에릭센이 창의적인 패스를 공급하며 경기 조율을 담당할 것이고 측면에서는 달스가르드와 스코 올센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공격에서 결정력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
상대의 강한 압박을 받을 경우 득점 기회를 살리는 것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포르투갈은 유럽 최고의 공격력을 갖춘 팀 중 하나로 호날두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득점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는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베르나르도 실바가 중원에서 창의적인 플레이를 펼치며 공격 전개를 지원하고 있으며 측면에서는 하파엘 레앙과 칸셀루가 활발한 오버래핑을 시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수비에서는 후뱅 디아스와 페페가 중심을 잡고 있지만 상대가 빠른 역습을 시도할 경우 수비 뒷공간이 취약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덴마크가 수비적으로 조직적인 플레이를 펼치며 실점을 최소화하려 할 것이고 포르투갈은 점유율을 높이며 공격적인 운영을 시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포르투갈이 공격에서 우위를 보일 가능성이 크지만 덴마크가 홈에서 수비적으로 버티면서 쉽게 무너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포르투갈 승을 추천드립니다. 이탈리아는 전통적으로 강한 수비 조직력을 바탕으로 한 경기 운영을 펼치는 팀입니다. 최근에는 스팔레티 감독 체제에서 점유율을 중시하는 경기 스타일을 보이고 있으며 조르지뉴와 바렐라가 중원에서 경기 조율을 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최전방에서는 스카마카나 키에사가 득점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이며 측면에서는 디마르코와 도나룸마가 수비와 공격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경기에서는 결정력 부족이 문제로 지적되었으며 수비진의 기동력이 빠른 팀을 상대로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독일은 한동안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나 최근 경기에서는 반등의 조짐을 보이며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을 통해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펼치고 있습니다. 중원에서는 김미희와 균도안이 플레이메이킹을 담당하며 공격진에서는 무시알라와 사네가 빠른 돌파와 연계 플레이를 통해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큽니다. 수비에서는 리디거가 중심을 잡고 있지만 상대의 빠른 역습을 받을 경우 수비 뒷공간이 흔들릴 수 있는 약점이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두 팀 모두 중원을 중심으로 점유율 싸움을 벌이며 치열한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큽니다. 이탈리아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통해 실점을 최소화하려 할 것이고 독일은 높은 활동량과 빠른 전환을 활용해 득점을 노릴 것입니다. 독일 승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승무패 20회차 최종편 해외 축구 W 아시아 예선 및 네이션스 리그 총 5경기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추가적인 선수들의 부상 현황 및 복귀 현황은 커뮤니티와 댓글을 통해서 공지할 예정이며 보시는 분석이 여러분들의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경기 정보와 예상 라인업을 토대로 한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꼭 하단의 고정 댓글을 클릭하셔서 분석 자료 공유방에 오셔서 필요한 정보와 조합을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전하면서 오늘의 분석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